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주역기 이제 산레이기 했고요. 그 다음에 힘카드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24번째 경우네요. 이제 죽음 카드. 산레이기의 배합계죠. 대각계를 할 거예요. 일단 죽음 카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죽음 카드는 7번 내자의 승리에서 6번 티페레트 아름다움으로 가는 이 경로예요. 이 경로의 특징은 말 그대로 이제 요 해골 기사죠. 기사와 하얀색 백마, 흰색과 하얀색이 이제 대비되어 있는, 흰색과 검은색이 대비되어 있죠. 검은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블랙홀로 빠지는 거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흰색은 다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말 그대로 7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6이라는 숫자가 전체적인 밸런스 아름다움이잖아요. 천부경에서도 이제 6생 7, 8, 9라고 해가지고 대삼합 6 그래서 6이 가장 천부경에서 가운데에 있는 숫자고, 모든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차크라가 심장 차크라, 하트 차크라잖아요. 심장 차크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심장 차크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조화 선생님들 얘기하는 게 이제 죽어야 깨닫는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죽음에 대한 게 이제 같이 연상을 할 수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조화, 밸런스를 있으면 그 밸런스의 중앙에서 내가 모든 거를 운행하고 경영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승리의 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요거를 알아볼게요. 6번 티페레트 아름다움. 마법적 이미지는 위험 있는 왕, 어린아이, 희생, 제물이 된 신,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7번 카드에서 표현하는 게 특징이 24번 죽은 카드가 얘기하는 게 화성, 물고기 얘기하죠. 물고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런 게 이제 같이 예수죠, 예수. 예수도 이제 물고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가 또 부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스콜피오, 정갈, 지난번에 스크라베라고 해가지고 정갈 같은 거잖아요. 이 표시가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그 기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거듭남, 다시 새로운 탄생, 이런 거를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먼데이 차크라, 쉐메시, 즉 태양. 여기는 이제 사실 뭐 심장 차크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것 같고. 영적인 체험, 사물의 조화에 대한 비전, 십자가 고난, 가시멜로왕과 처형, 미스테리 옵스 크루시픽션에 대한 비전, 리더, 위대한 일에 대한 헌신함, 악덕은 이제 프라이드, 자만, 가슴, 신성한 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상징은 뭐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 큐브, 정육면체, 말 그대로 이제 육각형 정육면체로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제 물질화되는 과정이 이제 6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5는 어떻게 보면 수로 보면 생수고 여기에서부터는 성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6부터 구현되어 나가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7은 그걸 갖고 운영해 나가는 거. 그래서 타로 카드의 6번 완드는 승리. 컵은 완드는 이거로 갖고 완드는 이쪽 부분 맨 위에 불의 기운이 완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 그 다음에 컵은 6번은 모든 걸 다 이루어내는 게 컵은 이제 내면적인 거, 주로 이제 기쁨 이런 거고. 소드는 이쪽 봄, 이게 이쪽 봄의 목의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끝에 어떤 걸 발현해서 성공하려고 가는 거, 그에 대한 조화를 얘기하는 거고. 펜타클, 이건 이제 물질적인 거, 그죠? 물질적인 성공. 그렇게 이제 오행하고 지난번에 오행 설명하면서 네 가지 원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어쨌든 조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가 이제 육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7번 내자의 승리. 7번 여기 승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뭐라 그러죠? 여기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가 주역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양이에요. 여기가 음이고 서양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양의 길, 여기가 이제 음의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양의 길로 끝까지 올라와서 이제 승리가 된 게 이제 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남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조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감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게 같이 내포되어 있다. 그 죽음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사에서 죽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황제,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앙 자체가 뭐 남성적인 거잖아요. 남성적인 이미지고 가장 큰 지적인 거고 자기가 권위가 있는 거고 그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승리자인 거기도 하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거는 이제 교황이죠. 영적인 주로 이제 음과 관련된 영적인 부분. 그다음 아이 자체는 순수함, 영원한 이런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그는 이제 여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은 대신에 이제 고개를 좀 돌리고 있죠. 대신에 정면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 뒤에 보면은 배가 있어요. 운행하는 배가 있고, 멀리서 보면 여기 멸류관처럼 태양이 뜨면서 멸류관. 요게 우리가 전에, 무슨 카드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활의 사업할 때 그 카드인데 처음에 했던 그 문카드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문카드 보면 두 개의 탑 뒤에 여기는 뭐 달을 표현한 거지만 이게 다음에 죽어서 이렇게 새로운 태양이 빛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표현했지만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가는 거기도 하죠. 여기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여기가 이게 스크라베 스콜피오 정가를 같이 이미지 자체가 같이 이제 표현해 준다. 그래서 이제 내적 승리는 자신의 내면적 악마들에 대한 승리다. 그러니까 마법적인 이미지는 벌거벗은 미녀. 그러니까 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철저히 깨달은 거기도 하고 말 그대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게 여기는 이제 금성이잖아요. 비너스. 그래서 미녀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생명나무 위치는 자비 기둥의 발의 위치. 이게 이제 자비 기둥의 발의 위치. 지성의 눈과 신앙적 관조를 통해서 지식이라는 덕목을 얻는데, 그죠? 지식이라는 덕목을 얻는데 이것이 내뿜는 찬란한 광채가 오토크적 지성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거는 지성적으로 내가 이제 완벽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역으로 보면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에 가는 길이 이렇게 동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깨달음에 가는 길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으면 양의 기운을 이렇게 음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여기 이제 곤깨가 있는 거잖아요. 곤깨가 주는 것처럼 내가 곤의 블랙홀로 이제 들어가는 거가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과정이랑 똑같은 동양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고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전에 이런 이성적인 거를 다 버려야 된다. 죽음에 가는 카드는 이성적인 걸 다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거꾸로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게 이르게까지 충분한 지식이 차여져 있어야만 버릴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승리를 해야지만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거를 이렇게 통달해서 깨달아야지만 죽음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같이 승리라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지 여기서는 이제
내 모든 걸 버려야겠다 이런 그런 거보다는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이죠. 밑바닥에는 완벽한 지식이라 그러네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다음에 버릴 수 있는, 그래야 이제 버릴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자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타심이죠. 말 그대로 미덕이 이타심. 그다음에 악덕은 음란 정욕. 음란 정욕은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통해서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 이성적인 그런 욕망이라든 이런 거를 가득한 그런 두 가지 갈등이 항상 생기겠죠. 여기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주의 상징 음부, 엉덩이, 다리. 상징은 램프, 허리띠, 장미, 거들, 돌, 터키석, 에메랄드, 구리, 칼라는 그린. 이런 거는 뭐 왜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약간 좀 상징적인 이런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모르겠네요. 타로 카드는 7번. 말 그대로 7번은 7번은 6으로 전후 좌우 사방을 다 이제 통과해서 내가 중심점에 있는 게 7이니까 7은 그런 거 갖고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드는 이제 화의 기운이면 내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용감무쌍. 근데 컵은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실체가 없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표현은 그런 거고, 이제 7번 소드는 그런 거를 갖고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쪽 펜타클은 이게 이런 것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성공이라고 했는데, 늘 이해타산적인 걸 따지니까, 이쪽은, 그죠? 이해타산적인 따지니까 펜타클은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이 같이 깔려있다. 이렇게 해야지. 동물을 상징하는 건 비둘기 새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죽음의 카드다. 그래서 죽음 카드는 요 카드의 특징을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했긴 했지만, 여기 이제 죽은 자는 말 그대로 황제, 그죠? 대비돼서 이제 교황과 어린아이, 여인은 이제 살아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황제라고 하면, 그거에 반대서 이제 영적인 것, 감성적인 것, 죽음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이성적인 것을 버려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적인 거에 대한 욕망, 이런 거를 버려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모든 것이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듭남, 중생으로서의 깨달아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게 이제 죽음의 카드다.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무존재의 공허함을 상징하지만, 흰 장미는 여기에 요거 정리에 대한 표현을 한 거다. 흰 장미는 새 생명의 순수함을 상징하며 오직 옛사람의 죽음으로만 가는 거다. 그것을 버리고 이제 새 것이 탄생하는 거.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승리해서 가는 길이니까, 승리해서 내 그 이성적인 것들의 충만함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그 이성을 이제 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에서 표현했지만, 그 양의 길이 다 하고 나서 그게 이르렀을 때 음으로 가는 것처럼, 음으로 가면서 이제 양이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걸로 얘기하면, 순수함의 여기가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면, 충분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야지만 바로 이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이제 같이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 중생에 얽혀 있음, 불멸의 삶에 도달하는 비밀 방법을 상기. 비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기 말 그대로 충분한 지식을 쌓는 거란 얘기겠죠. 관점은 이제 현재 요런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화의 시기다. 과거에 이성을 놓아야 할 때, 그리고 말 그대로 종중유식, 극에 달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다. 과거의 집착, 저항은 죽음을 의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것에 대한 집착이나 저항은 오히려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다. 카드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죽음 카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은 여기 정갈 있고, 위에 이제 새, 매가 있고, 똑같이 여기 이제 뱀이
이렇게 우로보로스 띠 죽음 카드가 있으면 여기 또 우로보로스 띠처럼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원형이정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죠? 우로보로스 띠처럼. 그리고 여기 사자도 여기 원래 이제 여기 허리띠가 상징하는 게 허리띠가 이제 원래 마법사 카드에서도 이게 우로보로스를 허리띠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또 같은 맥락으로 이제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물고기 그림이 있죠. 물고기 그림이. 그리고 24, 24는 6. 물고기 이렇게 보면 물고기 이름 있고 이렇게 이제 뱀 똑같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6이 16, 요걸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 스크라베 때문에 얘기하는, 얘는 이제 죽어서 이제 물에서 썩는 곳에서 이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건시걸. 얘기했을 때, 건시걸 얘기했을 때,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게 서양에서는 이제, 전갈에 대한 게 그런 의미가 나타난다. M에 대한 상징이. 전갈, 바닥까지 가지. 결과적으로 이게 썩는 것은 물의 속성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모든 게 썩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가 뭐 물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물이 오히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썩는 것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게 이제 죽음에 대한 속성을 이제 같이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M이라는 게 그런 게 이제 같이 깔려 있고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흐르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물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공중에서 이제 떠오르는 분화에서 이제 기체화되는 거죠. 이렇게 기체화돼서 그런 가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래 위에 여러 가지 이제 거품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영혼의 성육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여기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란, 정욕 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밑에 이제 깔려서 내가 이제 건너서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품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요 상징적인 거 테마가 그렇게 이것도 이제 크게 이제 원으로 해서 이게 보여줬잖아요. 똑같이 그런 그림들이 이제 의미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환희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빛나는 환희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그런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죽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갖고 왔거든요. 죽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아 공포, 죽음에 직면하면 생명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의식의 확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장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죽음과 재생의 주기를 거칩니다. 변화를 제외하고 영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직선적으로 A부터 G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변화하고, 그죠? 교육에서 얘기하는 게 원형이정으로 늘 변화하는 게 늘 우리가 흘러가는 흐름인데 죽음은 다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다 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는 뭐 동지로 극이고 하지로 자연으로 보면 동지 하지로 극점인데 거기서 늘 변화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죽음은 이게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의식을 확장하고 그 확장에 따라서 내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여기 안주하고 저항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그게 죽음이지. 여기서 그런 죽음이란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새롭게 뭔가를 변화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죽음의 카드의 특징이다. 대충 뭐 이해하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윤회의 수레바퀴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뭐 그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윤회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지식의 이쪽으로 보면 이게 똑같이 이거로 보면 이게 지식이 다 하고 나서 그 지식을 끝으로 해서 새롭게 그걸 펼쳐 나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쌓는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깨달았으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어쨌든 예? 시작과 보, 끝이 보살 행위로 한다는 거잖아요. 보살 행위로 가잖아요. 여기는 깨달음의 과정이고 여기 보살행 처음에 이제 법신이 들어와서 내가 깨달았으면 이제 다시 이제 보살도로 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화를 깨닫는 거를 이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거라고도 보시는 그게 더 맞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는 이제 큰 사이클인 거니고 네. 그런 게 이제 들어가는 게죠. 이런 걸 이제 주역계로 보면 이제 태풍대각계로 볼 수 있어요. 대가라는 것은 이제 크게 지나치다 라는 의미인데 이제 원래는 이제 개사전에 원래 여기에 대각계가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냥 예전에는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산 밑에다 이렇게 버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 대각계를 보고서 이게 사람이 죽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건처럼 말로 딱딱해진 거를 음의 부드러운 걸로 싸서 이게 이제 곽이라고 뭐라고 하죠? 그 묘, 관곽 그거 이제 관의 상이라고 해서 그런 거 싸서 이게 버린 거라서 여기 이제 예사전에 이제 죽음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풍계로 이게 들어가서 풍은 이제 입이잖아요. 들어가는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바람은 이제 입에 속성이면 거꾸로 이게 뒤집어진 거니까 택계는 이거는 이제 오히려 나가는 거 들어가서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거를 이렇게도 이제 상자체로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다. 잠깐만요. 좀 갖고 와야겠어. 그리고 요 상전에서 보면 택멸목 택계가 멸 이거는 풍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 풍은 이제 바람계잖아요. 바람이기도 하고 예 손목이 이제 이거 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을목이죠. 을목 여기 뇌계는 간목 목의 상이고 오행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에 대해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이거를 바람이 아니라 이제 나무로. 그래서 이제 크게 지나친 것이니 군자는 이로 독립불구.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못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밑에가 물이 있고 물 위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물에 이제 잠겨 있는 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무가 이제 죽어가는 상이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롭게 모든 것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다음 계가 수화계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의 마지막 계가 이제 대각계 거의 종말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뭔가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다 괴의 효사가 다 이제 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무로 초요는 이제 자영백묘 나무고 두 번째는 이제 나무가 아니라 자영백모라고 해가지고 띠풀을 얘기해요. 띠풀 하얀색 띠풀을 얘기를 하고 고양 늙은 버드나무가 생재 새롭게 이제 이파리가 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나무 기둥 요거 두 가지가 가운데 게 이제 기둥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것도 예 고양 생화 여기서는 이제 그 오래된 버드나무가 이제 새싹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버드나무가 이제 새롭게 꽃잎이 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과선멸정 흉 그래서 그 여기 대가라는 것 자체가 크게 지나침이 여기 앞에 있는 양이 지나쳤다
양이 지나쳤는데 그 양을 받쳐주는 이게 본말이라고 하거든요. 시작과 끝이. 본말이 음으로 약해가지고 이 들보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동요. 기둥이 말 그대로 들보가 휘어지니 이유유왕. 갈바가 있어야 이제 형통하다. 이 유유왕은 이제 원래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유유왕 갈바가 있어서 이롭다. 현재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선천이 끝나고 다음 후천으로 가야 될 거니까 갈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대가 죽은 카드에서 마찬가지지만 다 어느 끝 지점에 와서 이제 새롭게 가기 위해 그런 것이 이제 이롭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단전을 보면 단전은 대가는 대가 지나쳤다. 그죠? 동요는 본말 약하다. 들보가 휘어지면 본말이 약한 거다. 음으로 본말이 이제 약해서 가운데 너무 양이 지나친데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여기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약해서 이제 무너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너지니 이제 딴 데로 이제 가야겠죠. 갈 바가 있어야겠죠. 새롭게. 굳셈이 강과 이중. 굳셈이 지나치면서 가운데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좋은 거로 보면 공손하면서 나아감에 기뻐하는 거지. 나아감에 기뻐하면서 이유유왕 갈 바가 있어서 이내 형하다. 대가지시 대의제라. 큰 지나침의 때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때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때가 가장 그런 거에 대해 시기 이런 거에 맞춰서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때가 이제 크더다. 군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택명을 택계는 이걸 오행으로 보면 이제 긍긍목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긍긍목 해가지고 힘드니까 이런 때에 어떻게 해요? 군자는 독립불구 혼자 서서 불구 이게 두려워 어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난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은 이 세상을 이제 피해야 될 때죠. 세상에 은둔해야 둔세 무민 세상을 은둔해야 이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은둔해서 새롭게 다음 세상을 이어서 가는 게 내가 관심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가라는 게 그러니까 경사가 있고 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사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좀 안 가도 뭐라고 안 그러지만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같이 가고 크게 오히려 더 좀 슬퍼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이제 이승과 저승을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나치게 가는 거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의미가 이제 같이 깔려 있는 거죠. 자용백묘 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처음에 백묘 하얀 띠자리를 여기다 띠풀을 사용해서 이게 아래 그 절하기 이게 이제 돗자리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조약자리 같은 풀을 까는 거. 제사 이거에 대한 설명이 공자가 이제 제사를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자체가 앞에가 이제 다 뜰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풀들을 이거 백모를 뜯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데 좀 지나치게 오바해서 지낸다라고. 대가의 때니까 그렇게 하는 것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고양생제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오래된 버드나무에서 이제 새롭게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인사적으로는 무분리. 이거는 이제 노부가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음과 양이 여기에 서로가 교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양과 음이. 근데 이제 대가, 여기는 바로 윗자리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여기다 대가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나이 차이가 많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롭게, 오래된 버드나무에서 새롭게 새싹이 나듯이, 노인네가 이제 새로운, 20대 초반에 여자를 새롭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철을 얻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롭지 않음이 없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대가라는 게 끝나는 시기지만 새롭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거가 95와 대비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그런 오래된 버드나무에서 꽃이 폈어요. 여기는 오히려 이제 나이 많으신 남녀 차가 나이 많은 사람과 이제 젊은 남자랑 같이 해서 했는데 이제 허물은 없지만 명예로움도 없다.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같이 돼 있고 사면은 말 그대로 아까 다 나무로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요가 흉하다. 말 그대로 동요 들보가 휘어져서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대가라는 것처럼 양이 지나쳐서 대가인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있는 양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있는 양 가장 힘이 센 거잖아요. 양의 양자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흉하다. 네 번째 있는 양은 이 대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길하다. 그러나 유타면 안타까움이 있다. 유타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호응되는 게 여기잖아요. 음과 형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기둥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같이 깔려있으니까. 알 그대로, 우리가 죽음 카드에서, 현재 상황이라도 과거에 집착하면은 변화에 대한 지금 변화해야 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죽음 카드에서. 그죠? 그래야지 내가 발전해 나가는데 이제 과거에 집착하면 말 그대로 죽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유타라고 하는 의미가, 계속 본인의 무의식적으로 여기 일요가 서로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음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수신 장군이 술만 먹으면 거기 어디야? 거기 가잖아요. 그래서 말머리를 베어버린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거가 이제 유타가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신이 아니라 김유신이죠. 김유신. 네. 삼국 일화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거.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대각계는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산내계랑 태풍대각계가 이제 했잖아요. 지난 시간 산내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우연찮게 조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산내있기에는 이제 혹계가 이제 곤깨잖아요. 그죠? 양 하나가 들어가서 블랙홀로 들어가서 이제 양이 또 나오는, 그죠? 가운데가 이제 곤깨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풍 자체가 음이 들어가고 태국으로 해서 음이 나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여기서 양이 들어가서 양이 나오는 거. 크게 보면 여기는 이제 화깨, 그죠? 요거는 숫깨. 대깨법으로 그때 말씀해드렸는데 이해하세요? 숫깨라고 하는 게? 여기랑 이게 대깨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천지인 이렇게 세 개로 보잖아요. 이렇게 천지인 이렇게 가운데 천지인 이렇게 세 개로 보는데 이제 둘이 같이 있는 게 더 많겠죠. 근데 요렇게도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태풍대각계는 이제 습계. 그래서 아까 죽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했지만 수라는 것 자체가 아까 죽음에 대한 게 물에 대한 걸 아까
속성에 대해서 죽음 카드 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습기. 말 그대로 이제 산내께는 이제 확기 반대로 양, 양. 그래서 확계로 해서 모든 것이 내가 말 그대로 이거는 섭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자라나는 거라고 하면 그건 음으로 들어가서 내 내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 이제 내실 중을 지키면서 나가는 거. 그동안에 그 주변의 유혹에 대해서 나를 버리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해야지만 숙계는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현재는 그 중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이성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라 보면 이성적 끊는다고 이제 감성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승리에 대한 부분이 이성적인 것들에 대한 그게 달았으면 여기서 이제 음의 자리로 감성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각기하고 죽은 카드랑 같이 매치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는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이유유왕 갈 바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여기서 보면 군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돈세 무민하듯이 자기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도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죽은 카드 역시 이제 새롭게 변화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변화될 타임에서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자기 외적인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그죠?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 내면적인 부분 여기서는 말 그대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죠? 그동안의 그 지성적인 오컬트적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영적인 쪽으로 이제 돌려서 자기 내면을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거듭날 때라는 얘기죠. 어쨌든 현재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가장 안 좋다, 그죠?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가장 안 좋다. 여기서는 이제 사요가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이제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나올 때 과거에 좀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매화역수 한번 했었는데 매화역수 할까요? 네. 네? 원래 이제 매화역수 18점단법이라고 해가지고 매화역수에 대한 소광절이 매화역수 일단 보시면 매화가지에 두 마리 새가 서로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좀 이렇게 기이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고자가 작계법을 썼어요. 작계를 했는데 걔를 어떻게 졌냐? 현재 연월시 그러니까 진년 음력 12월 7일 신시에 이거를 보았으니까 그 시간을 갖고서 점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께는 연월 일을 상께로 하고 학계는 연월일 시를 보고 이제 학계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7일 그죠? 12월 7일 진년이니까 자축 임묘 진
오잖아요. 그죠? 오. 자축, 인묘, 진. 그 다음에 신신은, 이거, 신. 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구.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계를 5, 12, 17을 다 더하면 34. 합계를 다 더하면 5, 12, 17, 9, 43. 상계를 8로 나누면 4, 8, 32. 나머지 2. 그죠? 3개. 왜 8로 나누는 줄 알죠? 몰라요? 주역은 다 여기 8개, 8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천택, 화래, 풍수, 산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이 건태이진, 성관광군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양이 들어와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순서가 이제 선천. 네. 선천 8개를 갖고서 괴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갖고서 이렇게 진년 12월 17일 날 이렇게 이제 요 매화 앞에서 이제 두 마리 새가 이제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것을 보고서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지 하고 이렇게 점을 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갖고서 상계는 이렇게, 합계는 연월일시 다 더하면 43. 똑같이 8로 나누면 8, 5, 40. 나머지 3. 그래서 천택, 화. 그죠? 합계예요. 그래서 택화 협계를 얻은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동하지 않은 거는 모든 것은 동해야지 뭐 그 상한을 보거든요. 동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효잖아요. 6개의 효에 대해서 동요를 찾는 거예요. 동요를 찾는 건 이제 연월일시를 다 더한 수가 요 43이니까 요 43을 똑같이 6으로 나눠서 6, 6이 36, 6, 7이 42, 나머지 1,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동요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가 택산 함께라는 직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택화역계가 택산함으로 갔다. 그리고 중광 혹계는 요 본계의 진행 과정을 혹계라고 얘기를 해요. 혹계. 그리고 중간 과정,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2, 3, 4, 3, 4, 5 이렇게 건계, 이렇게 품계, 그래서 천풍국계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는 직계는 이제 일에 대한 결과가 직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는 주역을 배우고 있지만 주역 이전에도 다 음양오행을 갖고서 다 사람들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이제 8개에다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동요한 개, 동한 개 이제 항상 체와 용으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동요한 게 용이에요. 용. 이게 체고. 그러니까 택계가 체고, 이게 합계가 용이에요. 그래서 체를 생해주면 좋은 거고, 여기서는 화극금이잖아요. 그죠? 오행으로 보면. 그러니까 용이 나를 극하니 안 좋은 거고,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택계는 태소녀. 네? 소녀잖아요. 소녀. 소녀가 이제 화극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목이니까 풍목, 목생화, 화극금. 얘는 더 도와주죠. 그죠? 그러나 금극목으로 얘가 또 제어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는 정말 괜찮겠다. 그리고 좀 진행 과정에서도 조금 뭐 중이겠죠. 중보다는 좀 약간 안 좋은 쪽이겠고, 요건 같은 거고. 그다음에 직계는 또 토. 화가 토로 바뀌었으니까 토가 토생금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녀가 아까 여기 매와 처음에 이제 새 2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태소녀가 뭐 땅에 떨어지는 일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다음에 천풍구 자체가 이제 입자가 만달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좀 다리를 다칠 것 같아서 그런 걸 본데 그럴 수가 있으니 간기에는 또 담벼락 같은 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 담 위에 태소녀가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서 그런 거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추산해가지고 그 하인한테 잘 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인이, 소녀가 여기 있는 매화나무를 따다가 그 하인과 눈을 마주쳐가지고, 놀래가지고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나마 좀 괜찮다. 이렇게 그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괴의 주인이 채는 태택 소녀이고 용은 이화로 매화꽃이 된다. 이 태계 소녀가 용께 이화로부터 화급금을 당하고 있는데 이화가 네옥계의 손목으로부터 목생화 생을 받으니 용께 이화가 체인 태금이 더 그렇죠? 목생화 화급금으로 더 강하게 극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네옥계의 손목은 외옥계 욕을 얘기를 하죠. 건금이 외지. 여기 이제 금극목을 하니까 목생화 하는데 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죠? 금극목을 맡고 있어 목생화는. 되게 이게 도생목 목생화죠. 그 다음에 결과는 직계가 이제 간토로부터 토생금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생극관계를 당시의 상황에 대입해 송황절 선생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해질 무렵 태계의 소녀가 매화 정원에서 꽃 이화를 꺾다가 정원지기에게 놀라 들켜 땅에 떨어져 다리, 허벅지를 다쳤으나 다행히도 소녀는 크게 다치지 않고 죽지는 않는다. 이후부터 관매점. 룩세 사람들이 이 전법을 이제 매화역수라고 부른다. 매화역수에 대한 유래가 이제 이렇게 이 전법을 갖고서 이제 유래가 이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원래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매화육수 좀 한번 볼 생각 없으세요? 아는 이유가 하나. 선생님.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는 관법은 채와 용을 구분을 해야겠죠. 채와 용을 구분하고 이 채를 내가 용이 생해주냐, 용이 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 말 그대로 여기 택계를 태소녀로 보고 태소녀가 그 풍이 또 중과하는 과정이 금극목을 당하잖아요. 풍은 넓적다리잖아요. 넓적다리. 예? 허벅지 넓적다리를 상기가 풍깨거든요. 인체로 보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택산함에서 보면은 이제 간께는 뭐 산이기도 하고 어떤 언덕 장벽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순수하게 어떤 주역계 의미보다는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주역 괴 보는 사람은 택하역이면 택하역이 초요면 초요를 살펴서 보는 거예요. 초요가 이렇다. 택하역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역 일본 의리역에서 보는 전법이고 상수역은 말 그대로 기존에 이제 음양오행을 갖고서 음양오행이 8개에 대입해서 그 음양오의 생극제화라고 하죠. 생극제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관법이다. 지금 저 매화역수로 풀어놓은 저거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전체 내용이? 전체 내용은 얘기했는데 저기 가셔가지고 못 들은 거야. 소강절이가 푸는 저런 방식이 매화역수. 그날에 일어난 일을 푸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날 사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일어난 일. 오늘 몇 시? 그러니까는 방법 중에 하나.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점치는 방법 중에 소강자리가 창안한 게 매화역수인데 그렇죠. 예. 매화역수의 유래 왜 매화역수라고 그랬냐 소강자리가 저렇게 그 날짜 시간은 날짜를 저렇게 해가지고 그 괴들을 뽑아가지고 그 괴들의 상호작용으로 그 사건을 규명을 한다. 그러면은 자 어떤 일이 뭐 갑자기 누가 아까 누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가다가 엎어질지 안 엎어질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날 무슨이에요 그게? 뭐 그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올라왔는데 거고 이제 왼쪽으로 이쪽 가운데 돌 계단으로 올라왔냐 저쪽 따라 그 괴가 다르겠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돌아갈 때는 예?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그렇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근데 저거는 이제 저기서 본 연월일치는 그날의 연월일치를 보는 거고, 그러면 거지. 명일치를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소방대가 막 나오니까 지금 새 두 마리가 막 싸우다가 한 마리가 떨어졌어. 왜 그러지? 자기가 걔를 딱 쳤어. 그랬더니 아 새가 지금 뭐 어떻게 되겠다. 아니 그게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거는 지금 그날의 그거를 이유를 점친 거고, 그 사람의 평년월일치 사주의 년일치를 갖고도 그러니까 그건 사주라고 하는 사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태어났을 때 주변 환경을 갖고서 이게 연월일치 잡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걸 특징적으로 이렇게 점을 치는 거지, 궁금해서. 사주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전체 평생에 뭐 이거는 이게 흐름이나 성격을 말 그대로 점은 그런 건 길어야 3개월 점을 치는 전 정도 이제 반영된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는 수강전이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그 저기 그 스승인데 자기가 그 제자들이 결혼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저기 와이프하고 그날 잡는데 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아 그런 거.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와이프하고 처음 그 저기에서 주육천처럼 내가 알고 싶은 이제 그거를 딱 갖고 그걸 치는 거네. 그렇지. 응.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내가 애를 가졌을까? 안 가졌어. 그럼 이 애가 잘 자랄까? 무탈하게 자랄까?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까지 다 보는 거야, 그 자리에서. 4대까지. 근데 4대째 가서 그 자손이 여덟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집안이 이제 그 소방대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한테 서신을 하나 남겨. 4대 후에 보지도 못한 여자. 그러면 수아장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취직을 하는데 취직을 뭐 어떤 일을 취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정도도 깨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럼 뭐가 나오지? 어떤 일이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주로 보면은 죄를 취하는 방법이 어떠한 죄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같은 물상으로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소감자리 같이 하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수아쌤이 평가했을 때는 주역계로 보는 확률이 좀 신빙성이 있어요. 매화역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점은 똑같이 다 나와야죠. 내 말은 같은 같은 확률이다 이거지. 같은 확률이다. 같은 확률에 돼야 되는 게 맞겠죠.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같이 나올까 봐요. 어떤 사람은 매화역수 가지고 보고 어떤 사람은 사주 뭐 팔객궁도 김원동각으로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방식이 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각자 그 매화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화역수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같은 거를 보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매화가지에 2마리 새가 싸우다가 땅에 떨어졌어. 특징적인 게 새 2마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새 2마리가 떨어진 거를 보면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새는 뭐예요? 주역계로 학계잖아. 예?
밖에 새 두 마리 뭐 그러니까 특징이 새고 그리고 그거 얘가 새가 이제 떨어지는 거를 특징으로 볼 수도 있고 떨어지는 걸 뭘로 봐야 되겠죠? 간께? 떨어지는 거는 이제 뇌깨로 봐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봤으면은 활의 서합계잖아요. 이렇게 봤으면 이때는 이제 똑같이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위와 4진내 7 초요동 화지진깨잖아요. 예? 뭔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초요 이렇게 봤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동요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6으로 나눴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3위화 4진내 2개 더하면 7이죠. 네? 세 번째, 네 번째 3 더하기 4는 7. 예, 7. 그러니까 효가 6개잖아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예, 그래서 이게 1이야. 그럼 얘 초효가 동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직계는 이렇게 화지진계가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진행 과정이 뭐예요? 수산건이잖아요. 수산건. 그죠? 이렇게 호깨가. 그러니까 할에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여기서는 목생화, 그죠? 이게 채고 이게 용이잖아요. 채가 나를 생해주죠. 근데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수국화, 그죠? 수가 나를 극하고 화생토, 토는 나의 힘을 빼고, 그죠? 여기서 보면 결과는 화지진, 화생토, 그죠? 화지진으로 화생토 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으나 좀 나빠지는 과정으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봐도. 근데 내용은 다들 내용은 조금 틀리네요. 미하역수로 본 거랑 주역점으로 본 거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보는 게.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묻는 방법 네. 자체부터가 틀리니까 특이한 거, 그러니까 특이한 게 봤을 때 이제 괴사로 보면은 그래서 보면 활의 서합 자체는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긴대. 허들. 네? 장애가 생기는데 수상건은 다리 절건이잖아. 진행하는데 다리가 생겨서 뭐 넘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 다리 절건. 네? 안개가 자욱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지진, 좀 괜찮아지겠네. 나빠지진 않겠네. 약간 그 소녀의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가 보다가 장애가 생겨서 넘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여기서는 원래 목생활에서 좋아지지만 진행 상황에서 꽃을 보고서 애가 좋았는데 이게 나빠지는 거로 가는 거죠. 넘어져서 여기서는 얘가 어쨌든 화극금으로 다치는데 그나마 많이 다치진 않는다. 토생금으로 좋아져서 뭐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더라도 이게 그런 방법은 뭘 특징으로 어떻게 해서 잡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체형 관계를 어떻게 하고 그 체형 관계에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주역을 배웠으니까 그 나중에는 이 상에 대한 변화를 읽고 그거에 맞춰서 주역 그 괴사에 대한 의미로 같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게 되는 거죠. 똑같이 말한 것처럼 테카역은 이제 혁명, 변화잖아요. 점쟁이가 그러죠. 예, 변화.
뭐 알고 싶으세요? 거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소녀가 말 그대로 테크화혁은 변화, 혁명을 하는데 보고 있는데 저기 원래는 여기서 이제 그 종 하인 보고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인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자기가 변화해서 이게 천풍구는 이제 약간 여기는 만나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가요? 그다음에 책상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네 개념이 같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이제 회사랑 설명하고 있어.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딱 그러니까 모든 개가 더 뭐라 그래야 섬세하게 풀어지네. 저걸로 퉁 풀어난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주는 뭐 운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성격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딱딱 점사 나오는 거지. 야역수로 풀어난 내용보다는 주역계로 풀어난 내용이 더 정교하다. 좀 디테일하다. 주역계는 뭐예요? 그 사람. 저 주역으로 푸는 게 그게 매화역수야 지금 한 것도 똑같이 방법은 매화역수의 방법이에요. 같은 매화역수 방법을 푸는 거예요. 매학수도 매학수 잘 보는 분이 있고 못 보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매화역수는 이제 자기 요거는 이제 의미가 있다는 요거는 그 괴를 뽑아낸 소왕절 선생이 괴를 이렇게 뽑아냈다. 연어리 씨 뭐 이렇게 뽑아낸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장면을 보고서 똑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활에서 뽑듯이 이렇게 뽑는 것도 있어요. 뽑아서 한 것도 이제 매력 그때 중요한 거 이걸 해석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오행으로 생극지화를 통해 가지고 나를 생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나무가 나를 생해주는 거거든요. 나무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밑에 이제 떨어졌는데 거기 밑에 이제 나무 잡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응? 내가 다치는 게 덜 다쳤겠다 이렇게도 추산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똑같은 거로 보면 네. 그런 개념이다 이거지. 네. 아니면 아까 이제 하인 얘기했듯이 하인이 뇌께 장남처럼 이런 데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급하게 와서 나를 도와줘서 다친 게 덜 다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때나 이 상황에 맞춰서 이게 같이 그거를 이 괴를 이렇게 응용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화역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매화역수를 전법이 매화역수에 대한 전법은 이제 이렇다. 예. 이런 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똑같은 괴를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그게 따라서 리딩하는 사람이 또 그게 있을 것 같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전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실 뭐 이게 뭐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신이 봐주는 거, 신이 저기 하는 거.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도로 점사를 보는 리딩하는 사람한테 신의 기운이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점사가 정확도가 판단이 되겠다.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물론 그런 거 있죠. 있긴 한데. 있었지. 예, 그런 건 있는데 이제 그 정확도가 달라지는데 약간 뭐 신내림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다르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오행 생각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내림하고는 경험- 상관없이 예, 물론 경험적인 게 측면이라든가 예, 성이라는 건 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하늘에 그거와 이렇게 연결된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연결의 고리를 누가 잘 받아가지고 푸느냐 따라서 좀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해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말 그대로 순수한 나 자신이라고 보면 되죠. 나 자신이 원하는 거는 내가 더 잘 아는 거거든.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만나려면 이제 3000배 하고 오라는 얘기가 3000배를 해야지만 아까 우리 죽은 카드처럼 나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 버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신을 낳기 때문에 저 순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점의 개념도 이게 그거를 알려주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신호가 이제 말 그대로 8개로 해석한다. 이런 거죠. 알고 싶은 거 모르니까. 없으세요? 뭐 알고 싶은 거. 이번에 선거 그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 다 여기서 신문수가 된다고. 아니, 요번에 요번에 사람마다 다 다르면 그게 뭐야? 그 봐요. 요번에 선거날에 그 대통령 취임식 날도 내가 네. 우연히 보니까 지방 방송 끄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나고 얘기해. 네, 그거 껐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준비하긴 했는데 네. 네, 이거 다음에 그런 거 한번. 예. 보면은 아니, 그거 한번 한번 수아쌤 그거 날짜로 한번 넣어보